저희가 이제 포도 샤인머스켓을 이제 생장주대에 처리하는데 보통 1차 처리할 때는 이제 보통 관행적으로 꽃이 피고 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밭에서 그 시기에 맞는 꽃을 찾아다니면서 1차 생장조절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밭을 한 적으면 3번, 많으면 4번 정도 순회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꽃 피는 시기를 우리가 한 번 할 수 없을까? 꽃이 그래서 내 밭에서 보면은 꽃은 하나도 안 핀 거부터 꽃이 핀 지 이틀 정도 된 꽃까지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느 특정 시기를 찾아서 일시에 생장 조절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뭐 그 생장 조절 처리한 후에 뭐 표시를 하는 것 등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일손을 줄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 내용은 개화가 0% 있는 거, 그 다음에 한 20% 정도 개화된 거, 그 다음에 40% 정도 개화된 거, 60%, 80%, 100% 된 거, 그 다음에 개화되고 나서 하루, 또 이틀 지난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총 8단계로 구분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난 결과를 보니까 일단 꽃이 하나도 안 핀 거를 했을 때는 농가들께서 많이 우려하는 뭐 잔알이 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꽃이 안 핀 거를 30송이 정도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10송이 초반 정도는 그 정상적으로 잘 착립이 됐는데 한 15송이 정도는 이제 농가가 우려하는 대로 그런 게 좀 많이 발생이 돼서 내년에 다시 한번 할 계획이 있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얻은 결론은 어느 정도냐? 꽃이 한 60% 정도 이상 핀 거는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어떤 그 표나 이제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드릴 기회가 있으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와서요, 이제 여기로 오셔서 한번 잡으시죠. 여기 있는 0이 이제 꽃이 하나도 안 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런 부분에도 잔알이 있고 해서 이제 농가들이 우려하는 대로 이런 잔알이 많이 와서 조금 농가들이 우려하는 대로 꽃이 안 폈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꽃이 하나도 안 핀 상태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이 끝에 잔알이 뭐 일부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일반 정도 나오는 거니까요. 지금 포도알 크기는 우리가 그 옆에 걸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꽃이 60% 핀 거를 뜻합니다. 예, 60%는 이 정도로 알이 좀 굵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꽃이 하나도 안 폈을 때를 하게 되면 생육 초기에는 이게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꽃이 이와처럼 안 핀 것은 지혜 처리하고 나서 한 5일까지도 꽃이 핍니다. 그때까지도.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육 초기는 알이 작은데 요게 수확기 갔을 때는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수확기까지도 계속 이 알 크기는 뭐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혹시 가을에도 이런 어떤 알 크기가 많이 균일해진다면 그때도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핀 거를 했을 때는 잔알이 생긴다는 얘기죠? 지금은 잔알이 좀 많이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저는 한 70%는 괜찮을 거다 그런 이제 걸 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잔알 온 것이 한 50에서 60% 정도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되었다 싶은 거는 한 30에서 많으면 40% 정도. 예, 그거는 정상적으로 충분히 수확할 수 있는 소에 되는데 나머지 50에서 60은 다소 좀 잔알도 왔고 또 어떤 거는 알이 전체 너무 작아서 상품성이 될 수 없는 상태가 되겠다. 그렇게 아직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 최종적인 건 나중에 이 농가가 한 9월 상순이나 중순쯤에 수확을 합니다. 그때 와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꽃 안 핀 거 한번 좀 좋은 거 한번 볼까요? 저쪽에 가셔. 제가 이거 가져갈게요. 상자권. 네, 조심해서. 앞으로 쭉 좀 더 가세요. 예. 이건 아니고.
아, 좀 더 가야 되겠네요. 저 노란 거 있는데요. 아, 이겁니다, 이거. 네, 이런 거는 괜찮거든요. 이것도 이제 안 핀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게 지금 얼마죠? 이건 이제 농가에서는 이제 꽃이 피고 나서 하루 있다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면 가립증이 얘가 한 3분의 1 정도 커요. 예. 이걸 한 샷, 원샷으로 잡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 현장 평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원의 특작자학원 가수기술지원실에서 가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한규 농촌지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사 전에 오늘 참석하신 4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원의 특작과학원 이남수 기술지원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강기수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이재웅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옥천에서 왔습니다. 옥천 파이팅! 다음 순서로 과원 농장주이신 신인식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고르지 못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배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국립원의 특작과학원 박서준 연구관님께 포도 샤인머스켓 1차 생산 조절제 이시처리 기술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거 처음에 이제 의도했던 것은 이제 샤인머스켓을 우리가 생존제 처리하게 되면 이제 꽃핀 거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비가림 재배 같은 경우는 한 3회에서 4회 정도 밭을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중복 처리를 또 피하시려고 또 표시를 대놓습니다. 뭐 색소를 넣는다든지 전목집게를 붙인다든지 그래서 그 일손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러면 아까 이제 옥천 포도연구소 이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1차 처리를 한 번에 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꽃 안 핀 거, 이제 꽃이 안 핀 상태지만 나중에 개화일 때 보시면 꽃봉오리와 꽃봉오리 사이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꽃은 안 폈지만. 그 정도 된 것을 우리가 1차 처리를 해보니까 한 70% 정도는 잔알도 없고 괜찮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그럼 이제 올해는 그 처리를 한번 뭐 꽃이 하나도 안 핀 거 0%, 20, 40, 60, 80, 100%, 그 다음에 꽃 피고 나서 하루 이틀 해서 총 8처리를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이제 결과는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저는 조금 작년보다 좀 낮아서 비율이 이제 살짝 서운한 맛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의도했던 것은 이런 실험은 100%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내년에 또 개선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꽃을 한 번에, 지배된 처리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 그걸 한번 찾고 싶어서 저희가 오늘 그 평가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럼 잠깐 합판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샤인머스켓은 다 아시겠지만 유전적으로 씨가 있어요. 이제 씨가 있는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씨를. 특히 이제 50대보다 아래 계층 분들은 특히 더 꺼려하시고요. 그리고 샤인머스켓을 우리가 수출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동안 씨 있는 포도를 생식용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씨를 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캔베라리 같은 거를 많이 수출하게 되면 현지인은 먹지 않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 교포들이 향수를 가지고 먹어요. 그러니까는 수출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캔베라리 할 때는 한 400톤 정도, 800톤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샤인은 지금 한 2,500톤이 넘은 걸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지인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번거롭더라도 씨를 없애기 위해서 지배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현재 그런 문제점 뭐냐면 1차 처리를 꽃 피고 나서 하루나 이틀 있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꽃이 피고 나면 얘가 하루인지 이틀인지 3일인지 판단이 어려워요, 사실은. 본인은 판단한다지만 그게 객관적이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밭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 보면 첫 꽃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첫 꽃을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첫 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 밭에서는. 내가 본 게 첫 꽃이지 그 꽃이 그 밭에서 첫 꽃은 아닐 거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 농가분들이 또 관행적으로 보면 수술대가 떨어진다며 합니다. 그 포자 쪼만 때거든요. 그러면 얘가 또 탄립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농가분들은 그 꽃이, 아니, 지해철에가 알이 떨어지면, 포달이 떨어지면 이제 저온 때문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약간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처리 시기가 좀 틀린 거다. 그래서 현재 관행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수술대가 풍성이 있을 때 하셔야 돼요. 마치 그 꽃송이가 밤송이 정도 보일 그 정도일 때 하시면은 포도알이 떨어지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처리 시기가 짧기 때문에 이거 꽃송이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가온재배는 한 달 정도 하거든요. 그 작업을 지혜 처리하는 거를 기간이. 근데 비가리만 일주일 정도 할 겁니다. 한 4회 정도 순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꽃 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생조제를 중복 처리를 피하시려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전적인 건 이 꽃송이 위에다가 이 화점을 2개 남겼어요. 그래서 2개 남긴 이유는 1차 처리하고 하나를 제거하고 2차 처리하고 제거하는 식으로. 근데 이렇게 화점을 남기게 되면 꽃송이 다듬기가 어려워져요. 이렇게 훑을 수가 없어요. 예, 이걸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제 많이 안 하시고, 이제 어떤 분들 하나만 남기는 경우 있긴 하지만 좀 불편하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훑으려고 이제 보니까는 이 젖목지개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시려면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캥거루처럼 이렇게 갖고 다니셔야 돼. 붙이는 것도 이것도 성가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소 처리할 수 있는데 색소는 그 묻긴 묻는데 그 수술대가 떨어지면 흔적이 잘 안 남아요. 포도는 아래는 잘 묻지 않아요. 이것이 포도알이 약간 그 미끈하다랄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영농활용 낸 것 중에 하나는 포도 우리가 지혜철하는 그 꽃송이 반대편에 겨순이 반드시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일 초에 겨순을 따고 있지만 그걸 안 따시면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겨순 발생률은 한 80%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혜 처리하고 이 겨순을 따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한 달 정도 되어도 겨순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떨어진 자리가 하루 정도는 하얗지만 이틀, 3일 지나면 이게 검은색으로 돼요. 약간 탄닌 같은 게 있어든가 산화돼가지고 검게 되거든요. 눈에 딱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혜 처리를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이 겨순 따는 거를 적극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의도했던 거는 샤인머스켓을 이제 한번 처리해서 안정적인 착립을 갖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조금 서운할 수 있습니다. 이따 가서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개 후 하루나 이틀 이내에 했던 것을 개와 0에서 100% 정도 됐을 때 한꺼번에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런 의도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생조제도 한 번만 처리하면 되니까. 예. 이제 두 번째 합판이면 저희가 이제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기 현황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이 없어서. 근데, 요거는, 그럼 이제 기존의 농가분들은 왜 1차 처리를 꽃이 안 피었을 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가장 저기 했던 건 이제 송이치 휘는 거를 많이 생각하셨어요. 그게 좀 이제 약간 걸림돌이었고, 그 다음에 잔알도 좀 많이 걱정스러워 했거든요. 그래서 꽃이 다 폈을 때 하는 거를 지금 관행적으로 쓰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잔알은, 제가 보면 빨리 하는 것도 잔알이 올 수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지베레니 약액이 잘 안 묻는 경우예요. 그래서 꽃송이를 한 송이당 한 2초에서 3초 정도 충분히 약액을 묻혀주면 잔알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개선 기술은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꽃 피기 전까지는 농가분들이 틀리지만 실제 이 꽃은 80% 핀 게 답이지만 농가들은 그거를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이건 70보다 여하튼 100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농가들이 그 꽃송이를 봐서 0%, 20, 40을 농가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장조제제 농도는 우리가 다 ppm 단위로 쓰잖아요. 사실 이게 아주 적은 농도인데 쉽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GA는 물 2리터에 하나 넣으면 25ppm이고, 뭐 더크리 같은 경우는 물 20리터에 한 봉 다 넣으면 2ppm 이런 식으로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도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1차 처리를 늦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알 쏟기를 쉽게 하려는 거예요. 네. 근데 포도알을 내가 숫자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개화 시기, 여러분은 개화 시기를 늦춰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제가 권장하는 건 생장 조정된 농도를 낮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농도가 더클이나 풀매트나 비크래프 같은 게 1, 2, 3, 4 올라갈수록 알이 더 많이 막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행적으로 2ppm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을. 근데 나는 올해 보니까 알이 너무 많이 붙었다. 그러면 2ppm에서 1.5로 갈 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1ppm 하는 걸 권장해요. 그러면은 알 속기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 하실 때는 반드시 수술대가 다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알이 떨어진다면 너무 늦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처리했냐면 내 밭에서 내가 처리하는 시험구 밭에서 꽃이 50에서 100% 정도 핀 꽃 숫자가 한 절반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는 꽃이 피고 나서 이틀 정도 된 것도 있었고 전혀 안 핀 것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처리했고 이제 아까 개화 비율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농도는 지베레닌 25에다가 이제 TD아조론 이게 더클이죠. 이거를 이제 1ppm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아까 유인 자리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꽃이 하나도 안 핀 거예요. 20% 핀 거는 지경으로 따지면 꽃송에서 2개 정도 핀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40, 그다음에 여기 사진에는 40%가 좀 없는데 60, 근데 100% 핀 거 이제 이틀 지난 거 이렇게 했어요. 그 하고 나니까 꽃이 하나 더 핀 거는 5일 정도까지 갔는데도 그때 꽃이 핍니다. 예. 꽃이 잡힌 게 5일 정도까지 가도 꽃이 펴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가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얻은 게 아직 현재까지 결론은 0에서 40% 정도 되는 거는 얘가 꽃이 늦게 폈잖아요. 근데 100% 정도 핀 거는 알이 뭐 흰경으로 따지면 한 8에서 10mm 정도 컸는데 이건 한 뭐 3, 4m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직도 작아요,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런 0에서 40% 핀 것도 창립만 됐다면 성숙기에 가면 같은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좀 많이 따라가 있는데 아직도 가면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저희가 이번에 가을까지 모니터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까지 얻은 거는 개화율이 전혀 안 핀 거는 잔알이나 송이축이 올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럼 얘들이 언제 나오냐? 저는 바로 나온 지 했더니 한 일주 정도 후에 나오더라고요. 네, 1차 처리 끝나고 송이축이 휘는 것도 한 일주일 걸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송이축 휘는 걸 볼 때 일주일 정도는 지나야 된다. 예,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했을 때 이제 개화 비율별로 이제 꽃송이 전체 길이는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1년생 그 신초에서 송이축이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서 송이 맨 끝에까지 길입니다. 전처리구에서 한 30cm 정도 돼요. 예. 이거는 지혜 처리 안 했을 때보다 대략 10에서 13cm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샤인머스켓 하시는 분들은 따로 송이축을 늘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신장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송이 길이는 이제 그 꽃송이에서 맨 위에 포도알에서 맨 끝에까지 길입니다. 대략 저희가 이제 짧게는 12.9에서 길게는 15.1 정도. 여러분들이 한 500g 정도 만드는 거는 성숙기 때 맨 위에 포도알에서 맨 아래까지 한 15cm 정도 보면 돼요. 한 700g은 한 17cm 정도. 예, 그 정도 보면은 그 적정 사이즈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봉지 좀 씌우잖아요. 7월 초에. 그럼 그때 꽃송이 길이가 얼마큼 되면 그 정도 되냐? 그때 한 13cm 정도 되면 좌우로 1cm씩 크거든요. 아래 위로. 그래서 내가 성숙기 때 길이가 봉지 씌울 때 그 길이에서 한 최대 2cm 정도 늘어날 거다. 근데 내가 봉지 씌우려고 봤는데 내가 700g 할 건데 뭐 한 13cm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소리가 좀 다소 짧은 거예요. 예. 그래서 상하로 1cm 정도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센티미터당 우리가 이제 많이 13cm라면 이제 과립이 이제 87개라면 센티미터당 6개 정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밀도가. 그럼 이제 우리가 찾는 밀도는 어느 정도냐면요. 센티미터당 포도알 3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5cm라 하면 한 45개 정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센티미터당 수치가 4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알 속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때를 한번 또 수치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포도 알수만 놓고 보면 0%부터도 그 창립이 정상도 이루어진 애들은 다 포도 알수는 그 50개 이상이 되어가지고 충분히 만들어줄 상태는 되는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송이축이 좀 흰다든지 잔알이 왔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요. 예, 그런 거 이제 이따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 계획은 우리가 이제 개화 비율별로 이제 과립중이나 그다음에 과립 모양 이걸 좀 한번 저희가 관찰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해서 가을에도 한번 이런 자리를 한번 가질 수 있으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시 처리했을 때 그 품질 차이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0% 처리한 게 계속 알이 굵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는 것보다 많이 알이 작다. 그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꽃이 얼마 이상 폈을 때 해라. 그게 40%든 60%든 그거는 이제 가을에 가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만약 제가 의도했던 대로 잘 되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우리 신기술 시범 사업에 이거 하나 가지고 과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범 사업이 통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사업의 하나의 항목으로다가 넣어서 그거를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가 오늘 이제 아까 뭐 해남도 오시고 뭐 멀리서 오셔서 요 행사 다 끝나고 이제 폐회하고선 농가들 분들 따로 해서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때 제가 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농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예, 이거 마치고 요새 농감 말씀 듣고 현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연구관님이 이제 7월 1일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복내 연수 들어가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현장 평가하면서 이런 거 보면서 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현장 평가를 이렇게 추진해 주신 박서준 연구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과원 농장주이신 신인식 대표님께 이 생장조작제 처리 기술에 대한 농가 이견과 과원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식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죄송스럽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조금 비가 약간은 좀 소강 상태네요. 박서준 박사님이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사실은 별반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꼭 여러분들 사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 지역에서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도 뭐 좀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아주 멀리서 아주 어려운 걸음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많이 쫓기고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박서준 연구관님이 정말로 포도 재배하시는 그 농가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열정 또 여기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정년이 정말 얼마 안 남으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 박사님에 대한 어떤 진솔한 이야기 뭔가 이 박사님도 농가분들한테 이거를 정말로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고 일정에 쫓기고 이런 거를 다 약간 좀 뒤로 미루시고 어차피 시간을 내서 오신 것 박서준 박사님이 농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의중을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좀 더 아주 소중한 시간, 뜻깊은 시간 그렇게 많은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한테 무슨 농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GAP 기준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는 포도밭에 제초제를 짓지 않고 농사를 지으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점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제초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어떤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면은 그때 어쩔 수 없이 제초제를 쓰거든요.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제 판단이 이게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판단 기준에서는 제초제에 대한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발화가 되기 전에
이제 그 상황을 봐가지고 그 바스타 제초제를 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진행되고 난 다음에 제가 아주 금기시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포도가 개화가 막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개화 막바지에 그 창립 시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능한 한 제초제를 안 쓰려고 합니다. 이제 저도 이것에 대해서 그럼 왜 안 쓰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 드리거든요. 이제 드릴 만한 그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내 경험상으로는 그 포도가 개화, 만개, 창립 이 시기에는 제초제를 쓰지 않는 것이 내 느낌상으로 경험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시기에는 제초제를 쓰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도 지금 사실은 바닥에 처방망을 안 깔았잖아요. 근데 포도가 착색이 진행될 때 이제 한 송이당 그 포도알이 한두 개씩 서너 개씩 그 까만 점이 배길 때 그 무렵에 제가 이 두둑이라든지 고랑에 차광망을 씌워 놓으니까 그게 그 어떤 그 보습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할 때는 송이 무게가 약간 작게 나가는데 바닥에 차광망을 깔아 놓음으로써 그 습이 좀 계속 유지가 돼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송이 무게가 좀 약간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색깔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 수분이 변동폭이 좀 그런 어떤 차이를 줄일 수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열과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저희 개화 시기에 따른 생장 조절제 처리한 게 지금 과원에 지금 저희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0%짜리인데 이건 이제 잘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저희가 임시로 실험했던 것은 이런 게 한 70%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30-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송구스럽긴 한데 그래도 여하튼 우리가 그 일손을 줄이려면 1차 처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꽃이 너무 지났거나 아주 안 지났거나 이거는 나중에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차관점이 뭐냐면 제가 작년에 우리 과학원에서 할 때는 제가 1차 처리를 전부 끝나고 그때 안 핀 거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1차 처리하고 그러니까 내가 1차 처리 한 중간 정도 했는데 안 핀 걸 했거든요. 그러면 걔는 꽃은 안 폈지만 시간은 많이 경과된 애거든요. 근데 제가 요 2줄이랑 다음 줄은 어떻게 한 거냐면 만개 하루나 이틀 지난 게 몇 송이 보일 때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 폈어도 이건 좀 빨리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놓고 나서 보니까 한 4, 5일 정도 좀 늦게 갔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만일 제가 내년에 다시 한다면 이 똑같은 줄에서 많이 한다면 이 중에서 수술대가 벗은 꽃송이가 그 비율이 한 5% 많으면 5%? 네. 이렇게 포도알이 보이는 정도 그 당시에 가도 꽃이 안 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일시하면 좀 가능성이 있겠다. 그 시기를 놓고 봐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일시하실 때는 더크리 농도나 풀매트나 비크리프를 반드시 일피해야 된다. 왜냐면 시기를 앞으로 당겨버리면 알이 너무 많이 붙어요. 네, 그래서 시기를 당겨갔을 때는 더클이나 풀매트 농도를 1ppm으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잘 된 케이스고 조금만 이동하면 잘 안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오세요. 바닥 조심하시고요. 미끄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송이가 이제 지나치게 이제 작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처럼 잔알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많아서 이런 게 좀 비율이 작년보다 높아서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본 송이도 그 정도 비율도 한 30%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베리안이 1차 처리를 한 번 해는 거를 그 기술을 아직은 포기하면 안 된다. 예, 좀 더 보완해서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것도 잔알이 있긴 하지만 알이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나중에 그 수확기 때까지 가볼 거예요. 그래서 송이가 커지는지 아니 알이 커지는지 많이 안 커진다면 꽃피는 시기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20% 핀 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여기서도 보면 지금에서는 한 60% 정도 핀 거부터 하면은 그거는 관행으로 하신 거랑 알 크기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뭐 또 요 관련해서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시면서 그 몇몇 사장님들이 그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쪽에 그 박서준 님이 그 GH를 하는 거는 1ppm. 예, 1ppm. 예, 1ppm으로 하시고, 저는 사실은 저 더클이 2ppm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보는 저희 이 농장이 더클이 2ppm으로 해서 그 제가 사실은 일부러 알속기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2ppm으로 해가지고 알속기를 하면은 여러 사장님들이 오셔서 보시면서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일부러 비교를 하시라고 제가 그 알속기를 전혀 손 안 댔습니다. 아마 그 바닥에 보면 알이 하나도 안 떠졌을 거예요.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걸 계속 알속기를 안 할 거예요? 지금 내일부터 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사장님한테 보여드리려고 내가 안 한 거예요, 지금. 아유, 죄송합니다. 예. 아니 뭐 원래 하셨으면 진작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행사 때문에 예. 이쪽에 이 ppm은 20m에 얼마인 거예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더크리를 2.5 ppm만 하면은 이제 흔히들 그러잖아요. 뭐 8대 1이라고. 그런데 이제 저는 작년에 2.5 ppm으로 할 때는 더크리 사고로 한 건을 8등분 했습니다. 8등분으로 하니까 2.5가 된 거고요. 올해는 더크리 4g짜리 한 봉을 10등분을 했습니다. 10등분. 조금 예, 말씀하시죠. 좀 부연 말씀드리면 이제 더클이 아까 1ppm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한 봉지에다가 물 20리터 넣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걔가 2ppm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돌포들이 많더라고요. 예? 돌포도. 알이 작은 거, 그 잔알. 예. 여기서는 돌포도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이게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올해가 잔알이 좀 많이 나왔고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해야 돼요. 근데 왜냐면 이제 만일 이제 올해 가을까지 가서도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금 0%잖아요. 이런 포도알이 지금 적기에 해내들은 보통 한 이 정도 돼요. 한 이 정도 커요. 이 정도. 그렇잖아요. 저 크기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0%를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한 60% 정도 핀 거는 가능하다. 여기 가보면 60% 핀 거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의 저는 궁극적으로는 농가분들이 꽃 피기 전에 하길 바래요. 저는. 왜냐면 꽃이 피고 나면 판단이 어려워지니까. 아니 저기 사인이 지금은 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조금만 해가지고 너무 조금만 해서 안 보여요. 그래갖고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3일 한 번씩 돌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잔매가 어느 정도 커요. 그거 확실히 보이는데 꽃이 만개가 됐다고 해갖고 이게 딱 안 보여요. 근데 그때 하시면은 그 알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브라마신 같은 처리하잖아요. 꽃이 한 부대 폈을 때. 그러니까 이 쓰러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브라마신 실하고
근데 이 포도밭을 맨날 돌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틀, 이걸 부르면은 이틀 있다가 되게 3일째 돌고, 또 3일째 돌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보라마이신을 꽃이 안 핀 상태에서 이렇게 저기 지배일체를 하면은 돌포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그 부분도 뭐 제가 조금 뭐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개선할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그런 거는 예, 방향성은 이제 한 번에 처리할 쪽으로 가고 이제 그런 애로사항을 내년 후년 가서도 계속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할 수 없죠. 뭐 그때는 뭐 근데 지금의 현재 꽃 피고 나서 이틀 3일 된 건 너무 늦다. 이거 분명히 앞으로는 땡겨 갈 거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럼 이쪽에 좀 가셔서 조금 좀 더 볼까요? 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 좀 가보시면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꽃이 다 피고 있고 이렇게 표시는 안 했는가요? 이 색깔은 뭔가요? 아니 지금 이게 꽃이 하나도 안 폈다는 거예요. 0%. 2가 써 있으면 20% 핀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가볼까요? 좀 더? 네.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6이 써 있잖아요. 그럼 이건 꽃이 60% 펼된 거예요. 네, 이 송이는. 80은 뭐예요? 그러면 팔자는 이거는 그 10인데 이걸 봐야겠네 이거는. 예, 이건 10이라 쓰는 거 꽃이 100% 핀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100% 핀 거. 밑에 노란 거에 80 써 있는. 이거 포도알수 우리가 카운팅한 건데 이제 좀 편차는 있어요. 이게 한날 같이 처리한 거예요? 예. 예, 한날 같이 하면서 저희가 꽃 핀 거 보고 이거 처리하면서 이거는 꽃이 한 60% 폈겠다. 이거 제가 판단해서 쓴 거거든요. 예, 한날 다 처리한 거예요. 근데 60%를 여기서 60%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꽃송이가 예를 들어서 요 파란 게 꽃송이다. 그러면은 꽃은 위에부터 아래로 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많이 1cm다. 그러면 6mm까지 가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그게 딱 60이 아닐 수도 있어요. 5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40은 아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2차 처리까지 한 거예요? 예, 2차 처리한 거예요. 똑같은 비율? 예. 왜 BPM으로? 2차 처리는 GA25에다가 더크리 2ppm. 2ppm이요? 네, 2차 처리는. 2차는 2ppm 할 거예요. 1차는 근데 1차는 2ppm이면 알이 너무 많이 붙어요. 네, 왜냐면 알 쏟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2차는 이제 과리 비대가 목적이니까 그걸 이제 2ppm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고 좀 더 가볼까요? 가보면 우리가 이제 관행적으로 하는 걸 보면 이것도 60%짜리거든요. 60% 이런 것도. 그다음 예, 이건 이제 80% 되네들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쭉 가보시겠습니다. 이것도 60% 핀 겁니다. 이것도. 잔알이 바뀌는 거는 덜 필요 없고 잔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잔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제가 아직까지 관찰한 거는 GA 액이 덜 묻은 거예요. 흔들으려고 흔들어 뒀는데도 잔알 막꽉 배기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300평의 꽃송이가 6,000에서 한 5,000송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개 잔알 온 거는 무시하고 가야 돼요. 네, 100% 다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조제는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어요. 네,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네, 또 이렇게 가보실까요? 가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80은 이런 거 괜찮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전화를 거의 없어요. 예. 이것도 80. 그래서 60% 이상 핀 것은, 송이, 이게 60%짜리입니다. 예. 이게 이제 꽃 피고 하루 지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관행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예. 그래서 우리가, GA 처리에서 알이 빠지는 경우는 대부분 너무 늦게 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 빠지는 게 알코올 가격이 쓰거든요. 그게 적당히 빠지면 좋죠.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너무 위험할 수 있다. 100% 폈다고 한 것도 우리 담가보니까 잔알이 바뀌더라고요. 그건 이따가 한번 저쪽 가서 다시 한번 앉아서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 하시는데 아까 한 분이 먼저 하신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너무 이게 커가지고 예. 안 물고 나왔어요. 꽃송이가 얼마나 돼요, 비율이? 비율이 대략.
품종이 뭐예요? 품종이. 아, 샤인머스켓. 그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샤인머스켓이 꽃송이 비율이 캔베럴이나 거분보다 적어요.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 저희가 한 가지를 한 100개를 조사하면 캔베럴이 보통 꽃이 180개 정도 돼요. 예, 거분도 그 정도 돼요. 샤인은 한 130개 정도 돼요. 예, 그걸 감안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조사할 때 많이 100개 이하로 떨어졌다. 그럼 이거는 수확량이랑 차이가 나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저희가 한번 그 2년 전에 저희가 경산이랑 김천 지역에서 가온재배 농가의 꽃송이 비율을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농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농가가 꽃송이가 샤인머스켓이 한 30-40%밖에 안 됐어요. 거의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를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8월 달에 조기낙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꽃송이, 왜냐면 꽃은 우리가 신초가 한 5잎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 화가 분화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양분 가지고 발달이 돼서 꽃송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양분이 적으면 화학 발달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잎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잎을 갖고 있어도 광합성을 해야 돼요. 포도당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수확 후에도 밭을 가야 됩니다. 대부분 수확하시면 안 가세요, 밭을. 예. 특히 무가온 하우스 농가분들. 왜냐면 자기가 또 비가림 재배 하시거든, 그런 분들 대부분. 그럼 거기 수확을 해야 되니까 안 가셔.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가셔가지고 관수량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광합성 할 때 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포도당만 충분히 만들어주면 화합화가 발달해서 꽃을 갖고 나옵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 가지 굵은 것은 감벌 하셔야 돼요. 지금 저쪽 경북 어디 가보면 포도나무 간격이 2m를 심으셨어요. 샤인을.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예, 우리가 감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감벌을 해서 가지가 굵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겹순이 많이 나와요. 예, 작업이 많거든요. 한 이 정도 되면 굵은 거예요. 샤인머스켓 한 이 정도 손가락 돼야 돼요. 이 정도. 그럼 얘가 한 11에서 13mm 정도 돼요. 이 정도 너무 얇고. 그러면 11에서 13mm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나무에 신초가 3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13mm보다 굵다. 그러면 감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3m로 심겨져 있다, 나무가. 그러면 한 나무 베내야 돼요. 그래서 6m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확량이 주냐? 그렇지 않아요. 3m 있고 양쪽으로 150씩 팔을 벌리면 되잖아요. 양쪽으로.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샤인머스켓의 적정 주간거리는 삽목면은 한 5 내지 7m로 갔으면 좋겠다. 삽목은. 전목은 기본적으로 10m 가셔야 돼요. 가온재배는 달라요. 가온재배는 전목물이라고 하더라도 5m를 넘으면 안 돼요. 그거는. 가온재배는. 근데 무가온이나 비가림은 전목은 10m 정도 가야 된다. 네, 그러면은 적정 사이즈가 나와요. 사장님, 예. 왜 가온밭에서는 5m를 넘기면 안 되는 겁니까? 아, 실제 수세도 떨어지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생각 해보시면 좋아요. 4월 달에 보통 발화가 언제 하죠? 우리가 4월 중순에 합니다. 발화가. 그때 일장을 보는 거예요. 4월 중순에 햇빛 길이. 그러면 가온재배는 1월 달에 싹이 트잖아요. 그때 햇빛 길이. 일단 환경이 일장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잠을 잘 보세요. 그 자녀분 어린 분 계세요? 다 컸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젊은 학생들 막 공부할 때 일찍 깨우잖아요. 얘를 막 새벽 4시에 계속 깨워봐. 몇 달을 지쳐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가온재배 같은 경우는 수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3년 정도 조기 가온하면 한 번은 무가온으로 가라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현실은 못 해요. 왜냐면 내가 가온재배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랑 무가온이 너무 차이가 나. 네. 그래서 계속 가온을 3년 사이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온재배 농가도 수확을 한 7월이나 8월이면 끝나버리잖아요. 그 농가분들이 만약 밭을 수확 후에 안 가면은 수세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중간거리를 좁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가온재배는. 20일 정도 네? 물을 끊는데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끊으세요? 어대장 나오기 전까지.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포도잎이 5장 나올 때 물을 끊잖아요. 그러면 얘가 생장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 마음이 절간이 짧아지길 바래. 근데 그거 전혀 도움 안 된다. 짧아지게 할 수도 없어. 그러면 또 하시는 일이 뭐냐? 방법이 물 안 주는 거야. 절간이 짧아지면 잎도 작아져요. 우리가 한번 이거를 극단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이게 입이 작은 그 이론은 거북 유액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거북 유액잽의 적정 잎 사이즈가 딱 이만큼이에요. 200제곱센티미터, 제 손바닥 하나. 그럼 샤인은 어떤 게 적정이냐? 500에서 600, 두 개. 이게 적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입이 큰 게 좋냐? 작은 게 좋냐? 어느 게 좋다래요? 작은 게 좋다래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뭐 잎면적이 총 면적이 많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볼까요? 유액재배가 정상적이면 거봉은 주지 신초 1m에 잎이 20장 나와요. 그러니까 마디가 20마디라는 거예요. 이게 적정 사이즈예요. 적정 크기예요. 그러면 200제곱센티미터가 20장이면 다 더하면 얼마예요? 어렵죠. 곱하기가. 네. 4000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샤인 볼까요? 샤인이 여러분이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1m에 7마디 나와. 7에서 8마디 나. 그럼 7마디 나왔다 칩시다. 최소로 500에서 600이에요. 그러면 600 곱하면은 4200이고 500 곱하면 3.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작지 않다. 그래서 샤인은 잎을 이만하게 끌고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1년생 키울 때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마디가 좁아야지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틀렸다. 왜냐면 우리가 주지 1m에 신초를 13개만 받을 수 있어요. 더 받으면 좋은데 어두워져서 당이 안 올라와요. 15, 16 가면 안 돼요. 햇빛 투과량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녹색 봉지 진한 게 당이 높아요? 옅은 게 당이 높아요? 당연하죠. 그게 햇빛 투과량에 관계된 거예요. 진한 거는 햇빛 투과량이 30%대고 옅은 거는 40%대. 흰색이 더 높아요? 옅은 녹색이 당이 더 높아요? 흰색이 높아요. 왜? 걔 투과량이 그냥 60%대. 네. 그래서 신초가 13개 있는 거랑 15개, 16개 있는 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 지켜. 그럼 뭐 봐봐요. 우리가 내가 넓게 키워서 마디가 7개야. 그럼 두는 전쟁하실 거잖아. 그럼 신초가 14개 나와. 내가 필요한 건 13개야. 하나만 따면 돼. 근데 내가 좁게 키워서 20개 만들었다가 칩시다. 두는 전쟁했어요. 입이 40개나, 신초가 40개. 23개는 어디다 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27개 따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가는 게 맞다. 절대로. 네. 또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포도 잔알이 오는 원인은 2015년도, 16년도만 해더라도 뭐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뭐 붕수가 부족하니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해본 거는 약액이 충분히 안 묻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21년도에, 지금은 기술지원과 있습니다만 21년도에 가수과 있을 때 우리 포장이 22년도 정도 되겠네. 우리 제 샤인머스켓 포장이 한 700평 되는데 잔알이 싹았어요. 예, 22년도에 저도 강의하고 다녔어요. 예, 그때도 강의했어요. 지금도 하지만 그때 어디 가서 강의 큰 수침 했는데 내 맛이 오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지혜철이라도 저 불러가지고 한번 얘기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지혜철의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냥 이렇게 덩긋 뺐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는 지혜를 왜 이렇게 스프레이시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위에서 그거 썼어요. 이게 또 막혔네, 중간중간. 예. 그러니까 약액이 그러니까 이것도 막혔고 시간도 짧았고 그러니까는 약액이 충분히 안 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듬해 제가 2, 30일 꼼꼼하게 했습니다. 지혜철이를. 잔알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지혜 그 애기 결정 역할을 한다. 근데 그 이론 배경도 돼요. 뭐냐면 호르몬은 양분을 땡겨놓은 역할을 해요. 호르몬이 있다 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봐봐요. 이 꽃송이는 지혜를 묻었고 얘는 안 묻었어요. 그러면 이 묻은 애는 양분을 가로 꽂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는 거예요. 얘는 안 묻은 거는 양분을 많이 못 갖고 못 크는 게 잔알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수확하고 나서 수확기 때 봉지를 딱 벗기면 같은 송이에서 알이 차이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 2차 처리를 지혜가 잘 안 묻은 거예요.
여러분이 실험을 해봐도 좋아요. 봐봐요. 이게 꽃송이에요, 꽃송이. 이제 10송이만 다 선택해서 2차 처리하실 때 그 중에 7송이는 포도송이를 3분의 1만 묻혀. 지혜 1에. 나머지 또 7개는 3분의 2까지 묻히고. 나머지 6개는 다 묻혀. 이 안 묻은 애들은 10g을 넘지 않아. 다 9g에서 있어요. 묻은 애들은 12g 가는데 얘는 10g을 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이 액이 잘 묻으면 잔알 안 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하셔야 돼요. 반드시. 네. 물리적인 압력에 힘을 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송이집 휘임 증상은 이거를 막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막아지지 않아요. 잘 봐봐요. 지베레린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드라마틱하죠. 어? 치고 나면 이틀 있다 와보면 송이가 다른데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효과가 있는 모든 것은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도 약 팔 때 의사나 약사가 얘기하죠. 어? 이거 약 하나 먹으라, 2개 먹으라, 10대 10분 먹으라. 또 왜? 이거 분명히 효과 있거든. 그 얘기는 다 부작용을 막으려는 거야. 저도 성격이 좀 급해요. 감기 빨리 나야 돼. 의사 하나 먹, 2알도 먹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는 부작용이 반드시 있다. 그럼 지베레린은 뭐냐? 지베레린 액시드 함량이 3.1%예요. 나머지 96.9는 증량제예요.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올 수 있어요. 막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다양스럽게도 이 송식 힘이 비율이 높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핀 애들은 나중에 송이 500g 되면 펴집니다. 문제 안 돼요. 뭐가 문제되냐? 이렇게 해서 끝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안 돼. 이거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송이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송이에요. 이렇게 펴, 이렇게 펴. 여기고 송이가 이렇게 돼.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송이. 네? 왜 못 써요? 쓰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팔잖아. 여기 자르면 되잖아, 여기. 써, 이거. 네. 아, 진짜 90도 깎일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힘 증상이 있긴 하지만, 경제적인 타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 처리할 때 좀 마음 편하게 하시려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내가 밭이 1000평이면, 나는 여기서 몇 송을 땅에 딱 정하시오. 안 정하시오. 2송씩 갖고 나오면 행복한 거야. 근데 그거 못 익혀요. 어차피 한 가지 한 송이만 있어야 돼요. 그건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내가 그냥 편의상 1000평에서 내가 10,000송이 딸 거다. 그러면 GA 2차 처리를 몇 개 해야 되냐? 20에서 30% 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GA 1차 끝나고 하면 얘가 이 생조제가 어떤 반응할지 모르니까 부작용이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뭐 알이 너무 많이 붙었다든지 제거, 알이 안 붙었다든지 제거, 속에 흩뜨듯 제거. 그렇게 하고 나면 알 수 수월해요. 우리가 지혜 치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20% 이상은 해서 그 정도는 버린다 생각하고 가시면은 생존자가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2차 처리하고 다 건져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마세요. 안 찾아줘.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생존자 처리하고 떨어지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합니다. 아까도 어떤 분 잠깐 말씀하시는데 그 포도알이 보일 때 한다란 말이에요. 그 수술대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늦다.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토마이신은 꽃피기 10일 전쯤 해야 된다. 여러분들 보면 또 첫 곡 보고 하신다는 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스트레토마이신은 수분이 되고 나서 이 꽃이 수술대가 5개에서 6개 있잖아요. 가운데 암술이 있어요. 꽃가루가 떨어지게 수분이에요. 화분간이 신장되고 수정이 되는 거예요. 화분간 신장을 막는 기작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안 시키는 거예요. 스트레토마이신이. 근데 꽃이 피고 나가 보고 하면 이미 수정된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못 막아. 걔는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10일 전쯤 하시면 무난히 좋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생두제 이거는 생두제 처리하고 송이나 꽃송이 털어요?
털지 마세요. 털 시간도 없어. 시간도 없어. 안 털어도 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베레린 또는 지베린의 더클이 오케이. GA의 풀매트 오케이. GA의 빅그래프 오케이. 이게 다예요. 여기다 뭐 섞으면 안 돼. 더는. 지베레린의 더클의 안 돼. 농약 안 돼. 영양제 안 돼. 그거 안 섞으면 안 털어도 됩니다. 이 중에도 섞은 분이 있을 거예요. 말을 안 해들었지? 섞었는데 문제가 없어. 네, 문제 없어. 이분은 내년에 또 섞을 거야. 한 번은 나갑니다. 절대 섞지 말고. 약을 한 번 더 치세요. 아니,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역재 될 때 우리가 지혜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아요. 평범하잖아요. 근데 이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사실은. 근데 거기다 검증되지 않은 뭐 섞는다는 거는 화학 반응이 어떻게 나올죠? 그래서 그런 거 안 섞으면 털지 않아도 되고 약은 안 나온다. 1차 때 마이신도 보통 섞어가 하거든요, 저는. 스투트 마신? 걔는 괜찮아요. 1차 때 보통 이제 처음부터. 네. 제일 처음에 배울 때부터 섞거든요. 꽤 오래전부터. 그런데 그것도 섞지 말까요? 네, 저는 스투트 마신 앞에 있으면 좋겠고, 왜냐면 그 스투트 마신. 스투트 마신을 이제 박사님 10일 전에 쳐라 그랬잖아요. 네. 보통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첫 꽃이 만약에 보이면은 이제 문제 처리를 하고. 네. 이제 수정약에 SM을 20g 만약에 이제 그리 2ppm으로 한다 그러면은 한 말이잖아요. 한 말에 20g을 넣어갖고 이제 하거든요, 보통. 스투트 마신을. 근데 거기에 섞지 마세요. 왜냐면 그게 약간 희색 가루고 이게 액이 진해져. 네, 그래서 약간 남을 수 있어. 네, 하지 마세요. 그냥 10일 전 했으면 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샤인머스켓 하시는 농가잖아요. 여러분이 샤인머스켓 하시는 동안은 수정이란 말을 하시면 안 돼. 무슨 수정에 씨가 없는데 절대로 그 말 쓰시면 안 돼. 틀린 말이야. 또 뭐라고 뭐 창립 아니면 포도알 달림 뭐 이렇게 해야 돼. 네. 수정 며칠 이거 다 틀린 말이야. 우리가 용어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수정이란 말 쓰면 안 된다. 창립이나 포도알 달림 그렇게 하시고요. 저 10초 확산제를 좀 쓰었잖아요. 할 때. 지혜 처리하실 때 하지 마세요. 왜 하시는 거예요? 물방울만 침이 있어가지고 어떤 건 안 묻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하지 마세요. 보름 확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오히려 더 저기 안 좋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그 2초, 3초만 지키시면 돼. 1차 처리도 그렇게 하고 2차 처리도 그렇게 하시면 잔알도 안 오고 알도 균일해요. 뭐 섞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가림 시설, 이거 비가림 시설인데, 이 보세요. 이 비가림 폭이 한 2.5m 넘을 것 같죠? 이 반달이. 보시면. 이 폭이. 220 있으니까. 220. 네. 저 폭이 2m가 넘으면 하우스로 보셔야 돼요. 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처럼 비가 와. 오늘 물 주는 날이야. 20도 물 주는 날. 그럼 오늘 물 줘요, 안 줘요? 네? 보통은 잘 안 주죠. 안 주시죠? 주셔야 돼. 비가림은 줘야 돼. 우리가 이거는 왜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비 오는 날은 어떤 날은 주지 마냐? 오늘처럼 비가 와. 그럼 어디 동네 장터에 전화해. 오늘 장 쓰냐고 물어봐. 비 오는데. 쓴다 그러면 물 주세요. 오늘 비가 많아서 장이 안 쓴다? 그럼 주지 마시고.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실험한 거예요. 저희 사무실 포장이 비가림 폭이 2.5m예요. 작년 8월은 비가 평년보다 3분의 1밖에 안 했지만 7월달에 비가 더 많이 왔어요. 전주에 400mm 왔어요. 비가 많이 온 거예요. 100mm 이상 많이 왔어요. 저희가 밸브를 잠궜어요. 이 관소라인을 잠궜어요. 2.5m에서 빗발이 떨어집니다. 저희는 비닐 안 깔거든요. 이 나무가 7월달에 시들어. 400mm가 왔는데 시들어. 그 얘기 뭐예요? 얘가 2.5니까 여기가 포도나무가 있으면 여기 밑방울 어디서 떨어져요? 125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1m가 벗어나면 효율성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구미에 사시는 농가분인데
그분이 물을 20도씩 줘요. 그분은 진짜 그렇게 줘요. 네. 근데 자기가 스프링클러 주는데 입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스프링클러 위치가 어디냐고. 나무와 나무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 좋습니다. 나무와 나무 중간에 있다는 뜻은 뭐예요? 최소한 나무가 3m라면 1.5m 떨어진 거예요. 얘가 물이 떨어져도 70에서 50 정도 떨어질까 말이에요. 그럼 얘가 거의 8, 90 정도 차이 나는데 떨어집니다. 안 된다. 스프링클러 위치는 이게 마이크가 나무라면 좌우로 70, 높이 50. 너 풀러 너는 얘만 물 주는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양쪽에서 물을 주면 물이 겹치게끔. 물줄기다. 그래서 높으면 안 돼요. 대부분 위에 넘잖아요. 이거 보기는 좋아. 이런 거는 막 마당에 물 뿌릴 때, 뭐 먼지 잡을 때 그렇게 하시는데 포도나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여기다 놓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찌끄러마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생육초기에 포도 물 많이 주고 착색기에 물 줄이라고 배웠어요. 어? 이 말에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시죠? 한 2년 전에 다 동의하셨는데 이 말 절대 동의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말은 자연 강우량을 감안해서 물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는 뭐예요? 자연 강우량 줄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연 강우량 관계없이 물을 줄여야 했잖아요. 절대 조심해요. 그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 주는 걸 어떻게 할 거냐면 착색기 전까지는 5일마다 300평에 20톤을 주시고 그 후에는 수확기까지는 3일에 300평에 15톤씩 주는 거예요. 전혀할게요. 단 내 밭이 땅을 파서 30cm밖에 안 들어간다. 삽이. 근데 그 밭은 그러면 10톤 정도 줄이셔야 돼. 그 밭은 20톤 가면 안 돼. 네. 내 밭이 내가 땅을 팠는데 50cm 이상 들어간다. 거기는 무조건 20톤 주셔야 돼. 그것만.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땅을 파보셔야 됩니다. 저는 한 1m 정도 파라고 권장을 해요. 손은 힘들죠. 포크레인 지나갈 때 불러서. 해놓고 파놓고 오늘처럼 비가 왔잖아요. 그럼 3, 4일 있다 오는 거예요. 지하수가 어디 걸리는가. 그게 그 밭의 지하수입니다. 그게 80cm면 아주 좋은 거예요. 책에서 권장하는 깊이니까. 그래서 이거 반드시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착색기 때 당 돌린다고 물 끓으면 안 된다. 완전 이상한 거다. 만일 그 말이 맞았다면, 그 가설이 맞았다면 작년에 포도 품질이 좋았어야 된다. 8월달에 비가 3분의 1도 안 왔는데, 농가 물 안 줬는데 얼마나 더 이상 물을 끊어요. 근데 결론은 색이 안 왔잖아요. 작년에 고온이라 보신 분도 많은데 저는 첫 번째가 강우였다. 작년에 비만 8월달에 한 290mm 왔으면 대부분 100mm 비만 왔어요. 저는 문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작년 8월달 더웠잖아요. 그때가 하루에 물이 300평에서 6톤이 없어집니다. 증산량으로. 우리의 관수량의 그 얻은 값은 증산량 가지고 따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톤씩 주는 것도 증산량에 비례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포도 무엇으로 익는가? 답은 뻔해요. 마치 쌀로 밥 짓는 것처럼 뻔해요. 일단 착각하게 한 가지에 두 송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조건 한 송이 있는, 두 송이 있는 분 많죠. 그거 따라오려면 못 따요. 근데 다시 할 때. 전 그렇게 표현해요. 술 드시기라도 한번 따봐라. 약주 하시는 분들. 그걸 따버릇해야 땁니다. 그냥은 못 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한 송이 거기다 500g 가면 좋겠는데 그런 나무를 한 3나무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샤인머스켓의 향을 알 수가 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삼수를 하실 거잖아요. 삼수하면 저희가 뭐 4가지의 3송이 달라 그랬는데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는 한 송이를 하시는데 700g 좋다. 거기까지. 근데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재밌는 얘기 드리면 여러분도 샤인머스켓이라고 이름 안 부르더라고. 어떻게 불러요? 그냥 샤인샤인 그래. 그래서 야 참 내가 우리 농가분도 현명하다. 이유는 왜냐면 자기 포도가 향이 안 나거든. 향이 안 나니까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머스켓 떼버린 거야. 향이 안 나는 거 샤인이라 부르면은 제가 뭐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뭐 머스켓 안 붙였는데. 샤인머스켓, 이거 왜 샤인머스켓이에요? 머스켓 향 때문에 친 거라고. 근데 내 것도 향이 안 나. 그저 달기만 해. 그러니까 샤인 그러면 오케이야. 이건 뭐 어디 가면 100% 이겨. 그래서 야 내가 참 그 샤인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이름을 잘 졌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름도 다 불러줘야 돼요. 우리가 캠벨 언니까지 부르셔야 돼. 다또 캠벨만 부르면 안 해. 제 박서준입니다. 박석근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다 불러줘. 그래서 우리가 샤인머스켓 떳떳하게 부르고 부르려면 양 줄이셔야 돼요. 양 줄이고 간수가 지키시고 그 나머지는 좀 틀려도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포도입을 뭐 신초 13개, 15개 받으라는데 좀 조금에 12장 받아도 돼요. 나머지 틀려도 돼요. 근데 농가분들은 앞에 거 2개는 틀려놓고 뒤에 거 다 맞추려고 그러네. 이거 다 맞춰도 안 돼. 우리가 옛날에 국영수 생각하셨는데 국영수 다 포기하고 뒤에 거 다 맞힌다고 좋은 데 못 가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거로 맞힐 생각을 해준다. 여러분한테는 진짜 착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 생리장에 이거 한번 볼게요. 생리장애가 왜 발생한가를 우리가 한번 잘 보여야 되는데 그 전에 비료를 어떻게 만드는가 보셔야 돼요. 비료를 어떻게 만들까. 비료가 왜 질소는 뭐 10%대 주고 왜 칼슘 이런 건 다 2% 이런 거 그리고 왜 붕소는 또 0.1%가 이런가. 비료는 어떻게 만드는가. 그 기준점 뭐냐면 식물체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NPK가 대략 10이라면 비율로 칼슘 마그네슘이 대략 2개예요. 붕소 같은 미량소가 0.1이에요. 이게 식물체의 구성 비율입니다. 여기에 맞게끔 비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포도가 제가 밴드도 가끔 쓰지만 적정 10이랑 주는 거 있죠. 그렇게 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 비율이 맞은 거니까. 근데 어디서 문제가 나오냐? 여러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질소는 또 잘 안 주시대. 나는 질소를 줘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뭐 가리를 관주를 한다든지 간비를 한다든지 관주가 아니고 간비예요. 관주도 물 주는 거예요. 그냥 맹물 주는 거예요. 관비예요. 근데 얘를 가리를 관비를 꾸준히 하잖아요. 그럼 얘가 칼슘이랑 비율이 10대1이 돼야 되는데 10대1이 안 되는 거야. 막 23대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양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만일 뭐 마그네슘을 준다든지 칼슘을 준다든지 그러면 얘가 그 질소랑 10대1 차이가 되는데 한 5대1, 4대1이 되는 거예요. 계속 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기적으로 뭐 주는 거는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 균형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위에는 무기 성분이 90가지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는 그 무엇이 바위에 들어있는 90가지 이의 걸 준다면 나 찬성.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바위에 있는데 왜 주냐. 바위가 깨져서 토양 강물이 되면 거기서 물만 주면 우러나오는데 왜 물을 안 주고 이상한 걸 주냐 이거. 전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내가 잘 토양 모른다. 그러면 비를 어떻게 줘야 되냐? 일단 비료포대 뒷면에 썰고 주시면 돼. NPK 복합비료 주시면 돼. 그리고 황산부토도 주시면 되고 칼슘은 단제가 잘 없더라고요. 네. 칼슘 주고 금소주 그거 주시는데 NPK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NPK 중에서 질소를 오히려 줘야 됩니다. 인산이랑 가리는 좀 등한시해도 돼요. 왜냐면 인산을 한 번 주면 잘 없어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불용성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한 번 주고 잊혀도 돼. 가리는 뭐 인산보다는 잘 없어지는데 물만 주면 토양 강물에서 잘 우러나와. 질소는 그렇지 않아요. 질소는 토양 강물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토양 강물에 있는 바위가 들어있는 90개 원소가 들어있는데 유기물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유기물의 질소가 1.5% 들어있어요. 바위들의 0.04% ppm이에요.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기물을 주면 여러분이 저한테 막 크는 거예요. 그게 질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질소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토양 강물이 없으니까 안 우러나와요. 얘가
식물이 이제 흡수하는 게 이제 질산태 질소나 암모니아토를 먹어요. 근데 질산태 질소가 암모니아토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주기 싫어하는 그 질소가 오히려 줘야 된다. 그럼 얼마큼 줘야 되냐? 우리가 왜 기비랑 추비 얘기할 때 기비가 7이면 추비가 3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지키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봄에 질소 한번 70 갔으면 6월 달에 추비로 한 30 가고 또 부족하면 2달 정도 있다가 또 30분 더 준다든지. 그렇게 챙기고 물만 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영양제 잊어드립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에서 은퇴하시고 이제 지금은 작가하셨지만 토양하신 그 토양학자분이죠. 홍정원 박사님 계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분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적당한 양의 물과 적당한 양의 비료를 주면 농가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걸 잊어도 된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봐요. 왜? 포도에 그거를 분석하면 96%는 다 광합성 산물로 이루어졌어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졌어요. 사람이랑 비슷합니다. 무성의 비율은. 그래서 포도당만 생각하시면 된다. 뭐 주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걸 끊으면 저는 상대장에도 준다고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 마그네슘 결핍이 낮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백간에 화학 오고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오고 그는 안 온다. 이 입자력이 생겼으면은 마그네슘 결핍은 여기서 퍼져나가는 거고 다리는 반대로 여기서 들어오는 현상이다. 책에 나와요. 그대로 나온 걸 갖다 분석을 해봤는데 몇 년 해봐도 무기성물이 차이가 안 나.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차이가 안 나.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가 처방을 해도 안 들어. 내 밭에 뭐 누가 와서 아 이거 왜 마그네슘 결핍인데 왜 안 줘? 아 이거 가린데 왜 안 줘? 그 말 듣고 그런가 하면 주든가 아니면 안 줘도 된다. 그거 와도 읽는다. 우리가 못 읽는 거는 너무 많이 다르고 물 안 줘서 안 읽는 거지 이것 때문에 안 읽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도 포도밭에 잎이 5만에서 6만 장 있어요. 내 밭에 5만에서 6만 장 300평에 그 중에 저는 500장 정도는 뭐가 와도 물 하나 깝다 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생기장에도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특별하게 뭐 진저를 주지 않으면 오히려 물만 주고 가면 좀 포도 심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포도가 안 익는 게 절대 아니다. 착과량, 간수량만 지키면 얼마든지 좋은 포도 만들 수 있습니다.